수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이 행동이 보이면 무조건 병원부터 오라고. 우리 아이 산책 나가면 진짜 잘 뛰어놀아서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를 절더니 결국 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적이고 수술까지 하게 된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. 알고 보니 우리 아이는 말을 못하는 대신 일상 속에서 계속 아프다는 신호를 행동으로 보내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하나도 못 알아차리고 지나친 거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는 우리 아이가 아플 때 보내는 신호 놓치지 않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수의사님들께 직접 여쭤보고 논문 수백 편 읽어가면서 공부했습니다. 지금부터 병원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아이들이 관절 아플 때 하는 7가지 행동 신호 전부 알려드릴게요.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아이 관절 건강 악화를 미리 알아채고 막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이런 행동 신호를 보낼 때 어떻게 대처하고 예방하면 좋을지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. 첫 번째 행동, 발 핥기. 산책 갔다 오고 나서 혹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한쪽 발만 계속 핥을 때 습진이라고 착각하셨나요? 이걸 수의학적으로는 연관 통증이라고 불러요. 무릎 관절신경 신호가 뇌로 전달되며 발끝이 아픈 걸로 착각하게 되는 현상이에요. 아이가 갑자기 한쪽 발만 유독 오랫동안 핥는다면 그쪽 다리 관절을 먼저 꼭 확인해주세요. 두 번째 행동, 인어공주 자세.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양쪽 다리를 한쪽으로 모아 옆으로 눕듯이 앉아있을 때 귀엽다고 그냥 사진 찍고 넘기셨나요? 절대 안 됩니다. 무릎을 완전히 굽히면 관절 내부 압력이 확 올라가거든요. 관절이 아플 때 그 압박감을 억지로 낮추려고 다리를 옆으로 펴는 거예요. 이 행동의 빈도수가 높아진다면 우리 아이 관절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세 번째 행동, 간헐적 파행. 산책을 나갔는데 어떤 날은 멀쩡하다가 어떤 날은 다리를 털 때 살짝 절뚝거리나요? 돌을 밟았나? 달리다가 삐끗했나 싶어 그냥 넘기셨다면 큰일 납니다. 이건 순간적으로 빠졌던 무릎뼈가 다리를 터는 반동으로 억지로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. 나은 게 아니라 그 상태로 걷는 법에 적응해버린 겁니다. 이 절뚝임이 반복된다면 아이의 관절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신호입니다. 네 번째 행동, 기상자세.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앞다리부터 천천히 펴며 조심스럽게 일어나거나 잠깐 주춤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? 관절이 건강한 아이들은 원래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는데요. 관절이 아파 무릎 굽히는 게 무서워진 아이들은 엉덩이와 허리를 뒤트는 반동으로 억지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. 특히 자고 일어난 직후 유독 뻣뻣해 보인다면 관절의 염증이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으니 꼭 확인해주세요. 다섯 번째 행동, 유연성 저하. 예전엔 뒷다리를 들어 얼굴을 긁던 아이가 요즘은 소파나 벽에 얼굴을 문지르며 가려움을 해결하고 있진 않나요? 이게 그냥 편해서가 아닙니다. 뒷다리를 들어 얼굴을 긁는 것도 꽤 큰 관절 가동 범위가 필요한 동작이에요. 그걸 못하게 됐다는 건 움직임 자체가 아파졌다는 뜻입니다. 게다가 점프하는 것도 어려워한다면 관절이 굳어가고 있다는 신호이니 꼭 살펴봐주세요. 여섯 번째 행동, 토끼띠 보행. 혹시 산책할 때 두 뒷다리가 동시에 콩콩 뛰듯 걸어간 적이 있나요? 이 행동 귀엽다고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. 뒷다리에 체중을 싣는 게 불편해서 몸이 스스로 체중을 앞다리 쪽으로 옮기고 뒷다리는 보조적으로만 쓰는 거예요. 이 정도로 걸음걸이 자체가 변했다면 이미 통증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커요. 산책 시 뒤에서 걷는 모습을 유심히 봐주세요. 일곱 번째 행동, 스킨십 거부. 아이가 특정 부위를 만지려고 하면 갑자기 피하거나 으르렁거리나요? 이건 아이의 성격이 예민해진 게 아니라 아파서 나오는 방어 행동일 수 있습니다. 평소 순했던 아이가 갑자기 이런다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통증 신호로 먼저 의심해주세요. 지금까지 우리 아이 관절이 아플 때 하는 행동 7가지를 알아봤는데요. 특히 이 3가지 행동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부터 찍어보세요. 이 행동은 단순히 관절이 좀 안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관절 건강에 큰 문제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동이거든요. 만약 나머지 행동만 보인다면 지금부터 관리로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. 우선 미끄러운 바닥부터 당장 없애주세요. 거실에 매트만 깔아도 관절이 받는 충격이 확 줄어듭니다. 그리고 체중 관리 꼭 해주세요. 아이의 체중이 늘면 관절이 받는 부담은 더 커집니다. 마지막으로 관절 영양제도 함께 챙겨주세요. 문제가 생긴 다음이 아니라 예방 목적으로 미리미리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 3가지 중에서 관절 충격을 줄여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미끄러운 환경을 없애고 매트를 깔아주는 건데요. 제가 실제로 수많은 매트를 써보고 정리한 좋은 매트 고르는 기준은 고정 댓글에서 알려드릴 테니 꼭 확인하시고 우리 아이의 관절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.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 관절 건강 지키는 정보 계속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